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내가 번 소득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을 정산, 계산하는 날입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용어와 방법 등의 아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카드를 눌러서 저희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연말정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또 연말정산에 성공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고 같이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월에서 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예요.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공제받으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귀찮음만 참으면 13월의 보너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자, 이직자, 엔잡러, 인턴 알바, 계약직,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법은 쇼츠로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쇼츠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연말정산 성공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직장인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최대로 환급을 받기 위해선 소득공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내 지출 내용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제외시켜주는 건데요.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소득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는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을 말하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를 넘기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75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 공제 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거. 앞서 설명한 총급여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되고 이후 체크카드 등의 기타 결제 수단을 공제합니다. 이런 이유로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추천해요. 어차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앞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모든 카드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서 결제한 건은 추가공제 한도의 통합으로 계산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와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요한 세 가지도 알아봤으니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예시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의 환급 비율을 알아볼 건데요.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체크카드만 사용할 경우, 둘 다 사용할 경우로 나눠서 보면 조건은 동일합니다.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연간 1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할 때 카드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이 가장 적어요. 그리고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둘 다 사용했을 때의 카드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이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같다면 신용카드의 높은 할인율과 높은 한도 등 카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1. 총급여액의 25% 초과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일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 기준이 낮아진다. 남편은 1년 동안 신용 체크카드 등으로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는 반면 아내는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위주로 쓴다면 적은 금액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썼을 때 소득공제 받는 기준을 통과하기가 유리하거든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웠다면
배우자 카드로 바꿔서 몰았어야 유리하다. 따라서 연초에 누구의 명의로 된 카드부터 먼저 쓸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셋, 생활비 카드처럼 공동경비 목적으로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썼다면 지출 내역을 명의자가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카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남편의 카드를 아내가 가족카드로 발급해서 사용하면서 남편이 카드 대금을 내더라도 아내의 명의로 가족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아내의 소득공제로 잡히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족카드를 쓸 땐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에 집중해서 쓰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부부간 소득과 연간 지출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부부간의 총 급여액이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 남편과 8천만 원 아내가 있고 지출 금액이 큰 편이라면 소득이 더 높은 아내 신용카드로 몰았었을 때 15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신용 체크카드 등 지출 금액이 적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쓰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지출 금액이 적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워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거나 적은 금액만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연간 지출 금액이 적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신용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게 더 이득이에요.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을 짜려면 첫 번째, 우선 배우자 간의 소득과 연간 지출 금액, 적용 세율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준인 두 번째,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후 세 번째, 연초에 누구의 카드로 몰았을 것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부터 15%를 세액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준을 쉽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기본 공제에서 남편과 아내는 공제 대상에 서로 포함되지 않고 인적 공제는 둘 중 한 명을 선택해 신청해야 돼요.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교육비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는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1년간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걸 말하는데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아요. 즉, 남편이 아내의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항목이나 연말정산 용어 정리, 과정 등 연말정산에 대해 아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쇼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카드고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안녕!